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하고 현재는 전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멋진 남자친구와 열애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직업은 유치원 교사고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기도 한데요. 세상 참 불공평한 게 이토록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세상이 무너졌던 때도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 다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결혼을 한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이젠 전 남편이 되었지만 그 사람도 충격이 꽤나 컸어요. 그 사람 역시 저 못지않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제 불임은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받았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어요. 이혼도 이혼이지만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달라진 남편의 태도가 저에겐 두고두고 상처였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으로 저한테는 신우였죠. 신우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정신연령은 그 이상으로 더 어렸어요.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은 1도 없고 남의 돈으로 비싼 거 좋은 걸 날로 받고 싶은 그런 심보를 가졌는데요. 신우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애 역사를 되짚어보면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남자들을 자기의 지갑으로 알았거든요. 그만큼 신우가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건 저도 같은 여자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죠. 그러니 예쁜 자기 얼굴만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랑도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신우의 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는 이건 뭐 이혼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도대체 신우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럴까 궁금하실 것 같아 바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제 전 신우이는 한마디로 예쁘장한 얼굴만 믿고 있는 욕심 없는 욕심 다 부리는 막대 먹은 기집애였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저는 처음부터 사이가 별로였는데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결혼 풍습에 예단으로 신우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했나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우는 저한테 명품 가방을 뜯어내지 못한 걸 시작으로 기본적으로 신우의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만 했다고 하면 빈정거리면서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똥 씹은 얼굴로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비협조적이었는데 가재는 걔 편이라고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신우의 편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딸이 너보다 어려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얘가 막내라고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철이 덜 들었어. 집단에는 네가 언니 같고 그래서 편하게 대하는 거니까 너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만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세상 그런 신우와 시어머니를 좋아할 여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다행히 남편도 효자는 아닌지라 제가 시댁 가는 걸 꺼려해도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거기에 제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내는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일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발표회 같은 게 있으면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출근도 불가피한 일이 많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다 이해해주는 좋은 삼편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제 직업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셨어요. 물론 저도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우를 뺀 온 가족이 저희 부부의 아이를 기다렸죠.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록 기다리는 아기 천사는 기별이 없었고,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3년째에 접어드니 제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고민 끝에 남편과 둘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제가 선천적인 불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검사 결과에 실망과 함께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순식간에 무슨 대역죄를 진 죄인이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검사 결과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표정 관리를 잘 하지 못했고,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 무겁고 차가웠던 공기가 저를 더욱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남편은 끝내 그런 저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내심 남편이 괜찮아,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살면 되지,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남편은 그때부터 태도를 달리했어요. 다정했던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저만 챙기던 사람은 이제 자기 식구만 챙기던 효자가 되었는데, 신우를 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 손주 손녀를 기다렸던 시부모님은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이 크다는 듯 저만 보면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한숨을 쉬셨는데, 사람이 계속 궁지에 몰리니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서류도 가지고 와서 남편 앞에 내밀며 좋게 좋게 협의 이혼하자고 권했는데,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이혼은 싫다고 제가 가져온 이혼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람 옆에 두고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혼은 싫다고 하는 건지, 그때는 화까지 나서 곧장 남편한테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혼이 싫다는 거야? 자기 나 애 못 갖는 거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힘들 거 없이 나랑 헤어지고 새장가 가.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누가 와이프 애 못 낳는다고 이혼을 하냐?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그럼 어쩌라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네 식구들도 나만 죄인 취급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불임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누구보다 속상한 건 나라고. 그래, 나도 머리로는 이해해. 근데 가슴에서 자꾸 속상한 걸 어쩌라는 거야?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 나라고 애 포기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는 정상인데 내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 알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잖아. 자기는 애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애 낳고 잘 살라니까.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야? 그냥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하면 되잖아. 싫어.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해? 막말로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건 말이 돼도 자기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야. 자기도 불임인데 이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 서운하다고 바로 이렇게 이혼 타령하면 안 되지. 참고 사는 나도 있는데. 웃겨. 뭐? 적반하장? 그러니까 자기 말은 내가 불임인 게 큰 잘못이네.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그럼 세상의 모든 불임 여성은 다 죄인이야? 누가 그렇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아무튼 나는 이혼 생각 절대 없으니까 이런 짓 다신 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적반하장이라고 했지만 자기야말로 억지를 부리면서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고 버텼어요. 자기 입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 하나로 저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는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런 저희 둘 사이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질 리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불만을 이야기할 때면 알았어, 미안해, 내가 노력할게, 그럼 되잖아,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괜히 저 들으라고 일부러 자기 친구 누구누구는 이번에 임신을 했다더라. 또 누구는 딸을 낳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대놓고 부러워했는데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중엔 이 남자가 일부러 나를 두고두고 괴롭히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라도 이혼을 했어야 맞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소송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이 남자가 못해준다고 버티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이혼에 있어서 문외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만약 저 때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이혼을 했더라면 그 이후의 신우 사건 때문에 더러운 꼴은 보지 않고 남편과 헤어졌을 텐데 저는 끝끝내 밉장 신우이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 전 신우는 자기 얼굴만 믿고 뭐든 거저먹으려는 심산으로 살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바보 같은 게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신우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주다시피 했는데 그런 신우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부잣집에 시집가서 평생 놀고 먹으면서 명품 휘감고 공주 대접 받고 사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옛말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여자는 잘나건 못났건 시집 잘 가면 인생 역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자기 엄마의 영향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가졌다는 사실엔 하나도 창피해하지 않으셨고 그저 조건 좋은 부자 사위를 얻게 됐던 것에 크게 기뻐하셨어요. 어찌나 좋으신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서 그 동네에 저희 신우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또 교묘하게 혼전 임신 사실은 숨겼더라고요. 나중에 허니문 베이라고 하고 예정일보다 빨리 나왔다고 하면 된다나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의 임신은 집안의 경사처럼 난리가 났고 저희 남편 역시도 자기 동생이 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좋아했는데요. 누가 보면 자기가 애를 가진 줄 알 정도로 오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 거라고 했는데 그건 뭐 저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저라도 입장이 바뀌어 조카가 생긴다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하나뿐인 오빠는 비혼주의로 연애는 해도 장가갈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시하다며 여자도 잘 안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물으면 자기 취미 활동하고 갖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고 말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안 된 사람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장가갈 마음이 없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시집간 딸은 불임이었으니 지금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본인은 아니었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아무튼 누가 임신했다고 기뻐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보며 저도 살짝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신우는 시댁이 부자인 만큼 시집을 갈 때도 거의 집안 기둥 하나는 뽑아갈 심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족들에게 지어줬어요. 거기에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저는 분명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남편이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어떻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오바를 떨더라고요. 그리하여 자기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대출해 그걸 몽땅 신우 결혼식 비용으로 내놓았다며 통보를 했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애도 못 낳는데 내 동생이 우리 대신 우리 부모님한테 손주 안겨주잖아.
이 일로 나는 마음의 짐을 좀 덜었는데 자기는 아니야? 우리는 내 동생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신 애를 낳아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저는 이 인간이 어디서 뭘 잘못 먹고 헛소리를 하나 싶어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대출은 받았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더 이상 남편과 실랑이를 하기 싫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나중에 돈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신우는 정말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 분수에 맞지도 않는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죠. 만약 그렇게 시집을 가서 잘 살았다면 제가 이혼을 했을지언정 신우랑은 별일 없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신우 생각과 다르게 결혼했다고 모든 일이 신우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신우 남편은 자기한테는 후회도 자기 아내인 신우한테는 야박하게 굴었는데 가뜩이나 욕심도 많은 신우한테 카드 한 장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라며 월에 100만 원인가를 줬는데 가계부를 써서 매주 일요일마다 검사를 한다고 했고, 계산이 맞지 않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면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번이 친정에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았는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시집 잘 가서 사랑받고 여왕 대접받고 산다고 자랑은 하고 싶어 그놈의 SNS에는 거짓 자랑하기 바빴는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의 말실수를 알게 되었는데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그날 하루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사진을 몽땅 찍은 다음에 그 가방을 환불하다 한 번은 가방에 사용 흔적이 있어 환불이 안 된다고 뒤집어진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신우의 남편이 아닌 제 남편이었는데 완전 뒷목 잡고 넘어갈 일이었죠.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도 명품 가방은 하나도 없고 하물며 남편한테 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 부분에서는 서운하다 할 일은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인간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신우는 배가 많이 불러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 그즘 비온 주의 제 친정오빠가 독일 본사에 2년간 파견 근무를 나간다며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오빠가 독일에 가면 한동안 보기 힘드니 함께 모여 밥이라도 먹자고 부르시는 거였죠. 그래서 저 역시도 친정엄마와 같은 생각에 한동안 못 볼 친정오빠를 위해서 시간을 내려 했는데, 남편도 함께 친정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오빠가 저희 부부를 번갈아가 보더니 대뜸 "둘이 여기 오기 전에 싸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싸웠냐고? 아니야, 우리 평소랑 똑같은데? 그래? 둘이 원래 사이 좋지 않았어? 왜 이렇게 10년, 20년 같이 산 부부처럼 냉랭하냐? 뭐래, 장가도 안 간 오빠가 뭘 알아? 야,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 않잖아. 그게 얼마나 슬프냐? 니들 신혼 때 생각해봐. 엄마, 쟤들 진짜 꼴 보기 싫었잖아. 한여름에도 말이야 꼭 붙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더덥게 만들고. 근데 지금은 어째 둘이 그저 그러냐? 형님도 참, 그야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죠. 벌써 4년 넘게 살았는데요. 꼴랑 4년 살았는데 이런다고? 그럼 40년 살면 그때는 서로 생사만 하겠다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오빠, 독일 가기 전에 나랑 싸우려고 이래? 왜 갑자기 나한테 안 가지던 관심을 갖고 그래? 오랜만에 보는데 네 얼굴이 그저 그러니까.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신서방, 반성 좀 해야겠다. 내 동생 얼굴이 저게 뭐냐? 친정오빠는 마치 다 안다는 듯 남편을 보고 저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양심에 찔렸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신경 쓰겠습니다. 요즘 서로 바빠서요.
라고 누가 봐도 대충 둘러대기 바빴는데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질 즈음 친정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타던 벤츠 차키를 넘겨주었어요. 독일에 가게 될 줄 모르고 작년에 무리해서 뽑은 차였는데 오빠가 아끼느냐고 잘 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차키를 저에게 주니 저는 깜짝 놀랐고 이걸 왜 주냐고 제가 물었는데 오빠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2년 동안 주차장에 처박아 놓고 썩히면 차만 고장난다며 저보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순간 남편이 저보다 깜짝 놀란 눈치였는데 참고로 남편 차는 오래된 연식의 국산 승용차였고 저는 차 없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빠는 너도 이참에 좋은 차 끌고 다녀봐 라고 말했고 보나마나 제가 그 벤츠를 가져가면 남편이 침을 흘리며 자기 차랑 바꿔 타자고 할 것이 뻔했기에 싫다고 거절했어요. 무슨 유치원 교사가 된장녀도 아니고 벤츠를 끌고 다니냐고요. 그럼 괜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리 듣기 좋다고 저는 됐다고 했는데 옆을 슬쩍 보니 남편이 좋다 말았다는 듯 아쉬운 마음에 입맛만 다시고 있었죠. 그걸 보니 괜히 속이 다 시원했는데 친정오빠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럼 출퇴근할 때 쓰지 말고 주말에 둘이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타. 둘이 좋은 데 좀 다니고 여행도 좀 가고 그럼 좋잖아. 내가 뭐 차값을 달라고 하니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고 하니 어차피 보험명이 네 앞으로 내가 바꿔놓으면 되고 신사방도 같이 타도록 부부형으로 해달라고 할게. 그냥 기름 넣고 끌고 다니기만 해. 나 이거 차 받으려고 엄청 오래 기다렸다. 아깝잖아. 그래, 아까워서 그렇지. 그럼 그냥 이참에 팔고 가. 2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사면 되잖아. 나는 부담스러워서 싫다. 부담 무슨? 야, 이 오빠가 모처럼 동생을 위해 오빠 노릇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를 치냐? 하여간 쟤는 누굴 닮았을까?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야? 아우, 그만해. 비싼 게 뭐가 중요해?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건데. 너는 왜 네 기준으로 우리 딸을 뭐라고 해? 너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좋아해. 신서방도 좋아할걸? 도연이 쟤만 별종이야.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것도 써본 사람만 알지. 너 면허 있잖아. 좋은 차를 끌어봐야 왜 사람들이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지 그 심정을 알지. 그래서 너 타보라고. 그래, 네 오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한테 큰 거 하나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냥 받아. 그럼 그냥 받고 내 맘대로 한다. 나중에 왜 이렇게 탔냐느니 잔소리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새 차 살 때 나더러 돈 달라는 거 아니지? 확실하게 해. 알았어. 기집애 진짜 깐깐하네. 이렇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오빠의 벤츠를 받게 되었는데 옆에서 남편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입이 아주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차를 가지고 저희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제 예상대로 남편이 먼저 차를 바꿔 타면 어떻겠냐고 했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나는 차로 출퇴근하잖아. 자기는 아까 들어보니까 차 갖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럼 내가 형님 차 타고 다니면 되지 않나? 우리 차 오래돼서 연비도 나쁘고 타이어도 불안불안해. 라고 하면서 언제 그랬다고 저한테 세상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한테 조금 잘해줬다고 홀랑 오빠 차를 남겨주고 싶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싫다고 단번에 거절해버렸죠. 뭐? 싫다고? 진짜 너무한다. 차도 필요 없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건 아까워서 싫다? 남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냐?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퍼져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왜 갑자기 차 타령이야? 여태 자기 차 얘기 나한테 안 했잖아. 아니, 차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말을 못했지. 근데 공짜로 벤츠가 생겼잖아. 그럼 당연히 그 차를 내가 타고 싶지 않겠어? 진짜 뻔뻔하다. 나한테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친정 오빠 차는 날름 받고 싶은가 봐?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막말로 자기 불임인 것도 내가 참고 사는데. 이봐봐. 자기는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을 했잖아. 자기가 참고 산다고. 참긴 뭘 참아. 그리고 내가 참고 살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내가 진작부터 말했잖아.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나는 내 가정 지키고 싶어. 그리고 교사가 이혼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봐. 그 원생 부모들이 좋아할까?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이혼한 게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내가 뭐 부끄러운 짓을 해서 이혼당했어? 좌우간, 왜 걸핏하면 이혼 타령이야? 그래, 자기가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을 순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한두 해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이젠 그냥 그런 거 넘어갈 수 있잖아. 아니, 왜 갑자기 형님 차에서 이혼 얘기로 넘어갔지? 그래, 내가 아주 더럽고 치사해서 그 벤츠 안 타고 만다. 남편은 그렇게 빈정이 상한 듯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바람이나 쐬고 들어오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날 아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집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날 바로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난데없이 저희 오빠 차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신우는 언제 그렇게 저랑 친했다고 지 오빠가 한 것처럼 저한테 살랑살랑거리며 차를 좀 자기 필요할 때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어요. 자기 시집가고 나서는 거의 뭐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 지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자기 오빠한테 들었으면 제가 남편한테도 차를 넘기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신우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남편처럼 더럽고 치사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더 끈질기게 부탁했는데요. 자기 임신해서 힘들다는 걸로 어필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알다시피 제가 몸이 많이 무겁잖아요. 산부인과 다닐 때도 너무 힘들고 택시 타는 것도 매번 힘들어서 언니 차가 있으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산부인과를 혼자 다녀요? 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면 되죠. 아니 우리 남편은 바빠서 요즘은 저 혼자 다닐 때가 많아요. 아니면 엄마랑 다니는데 엄마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병원만 가나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잠깐 빌리고 어디 흠나지 않게 조심히 탈게요. 네? 그러니까 부탁 좀 해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동창회도 있어서 차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아가씨 오빠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때만 잠깐 버스 타고 가라고 하죠. 아가씨 오빠가 또 동생 일이면 끔뻑 죽잖아요. 언니도 참 너무한다. 언니가 끌고 다닐 것도 아니라면서 이렇게 사람 약 올리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 오빠 차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 벤츠가 타고 싶다고요. 아무래도 그 벤츠는 나랑 어울리니까. 어머 아가씨, 지금 한 말 정말 어이없는 거 알죠? 욕심 낼 걸 욕심내요. 나는 우리 벤츠 자랑한 적도 없고 그 차로 약 올린 적도 없거든요. 나도 이왕 좋은 차 받았으니까 아껴 타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오빠가 나 타라고 준 차를 왜 그렇게 탐을 내요? 진짜 이상하네. 아무튼 저는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능력 있는 남편 있는데 벤츠 좀 사달라고 해요. 저는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전화 끊고 제 욕을 엄청 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저는 제 차를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이건 뭐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그냥 달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무시해버렸고 남편과도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분명 자기 동생한테 제 얘기를 들었을 텐데 말 섞어봤자 서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되었을까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 신우의 SNS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무척이나 낯익은 차 사진이 있더군요. 그 차는 분명 친정 오빠가 저에게 준 벤츠였어요.
번호판을 살짝 가려놓긴 했지만 차 주차해 놓은 주차장의 모습도 그렇고 오빠가 대시보드에 올려놓은 인형도 딱이었는데 뭐 이런 기집애가 다 있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글을 보는데 우리 자기가 출산 선물로 사준 붕붕이 고마워요 여봉봉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웃긴지 그럼 저 여봉봉은 저희 오빠인가 싶어 혼자 한참 웃었네요. 그리고 처음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 하다 그래 너 이렇게라도 기분이나 내라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퇴근 후에 집에 좀 오라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뭐 기분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 퇴근 후에 곧장 시댁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엔 신우도 와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있으니 남편도 연락을 받았는지 시댁으로 왔는데 그렇게 3대1로 둘러앉아 대뜸 무슨 빚쟁이 돈 달라고 하듯 시어머니가 먼저 차를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타보겠다는 건데 너는 뭘 그렇게 아끼니? 가족끼리 좀 같이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신우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희죽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또 그 꼬라지를 보니 참고 싶지 않았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생각했네요. 아마 시어머니가 있으면 제가 쪽도 못 쓰고 자기한테 차를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걸 완전히 깨부셔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왜 아가씨한테 차를 빌려줘야 해요? 그리고 말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빌려주는 거 아니고 아주 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가씨? 여봉봉한테 받았다고 11,000원에다 공개했는데 그 차를 저한테 돌려주겠어요? 싫어요. 정차가 필요하면 아버님 차 주시던지 아니면 당신 차 그거 줘. 언니,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그리고 왜 남의 SNS를 함부로 훔쳐보고 난린데요? 기분 더럽다. 왜요?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올려놓은 거 나는 보면 안 돼요? 아, 다른 사람들은 저게 거짓인지 모르니까 상관없고 나는 알아서 좀 쪽팔린가? 아가씨야말로 이제 곧 있으면 애엄마 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거 얼마나 없어 보이고 후져 보이는 줄 알아요? 어머, 얘. 너 지금 홀몸도 아닌 내 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너 당장 사과해라. 빌려달라는 차는 안 빌려준다고 하더니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막말을 해? 가만히 있긴요. 누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싫다고 이미 말했는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이혼도 안 해준다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듣게 한다고? 나 안 그래도 이럴 것 같아서 들어올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뭐? 네가 아주 미쳤구나. 그거 당장 안 꺼? 그리고 가족끼리 좀 좋은 거 나눠 쓰자는데 뭐가 나빠? 그래, 오히려 꼬이고 나쁜 건 너야. 애도 못 낳는 주제. 내 동생이 차 없이 다니기가 힘들다고 하잖아. 앞으로 애 태어나면 애 데리고 소아과도 다녀야 하고 문화센터 이런 데도 가야 할 텐데 좀 주면 덧나냐? 이봐봐. 결국엔 홀랑 우리 오빠 차를 자기 동생한테 주라는 거잖아. 왜? 자기가 못 뺐을 것 같으니까 이젠 동생까지 팔아야겠니? 어머,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얘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네. 누가 네 차를 뺏는다고 그래? 너 그거 망상이야. 아니요. 이 인간들은 정말 저한테서 차를 뺏을 생각이에요. 설마 어머님도 그걸 모르고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는 분명 이쪽이든 저쪽이든 싫다고 했고 제가 끌고 다닐 거니까 더는 차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진짜 차 주인인 저희 오빠가 알면 얼마나 웃길까요? 자기가 자기 동생한테 타라고 준 차를 엄한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다. 이참에 그 차 못 갖겠다고 지금 저희 오빠한테 전화를 할까 봐요. 스피커폰으로 우리 같이 통화할까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서 정말로 친정 오빠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잽싸게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는데 하마터면 정말 핸드폰을 뺏길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전화만 해보라고 무섭게 저를 노려봤는데요.
순간 신우는 울고불고 했고 시어머니는 살다 살다 저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주방에 들어가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어이없는 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애를 못 낳는 걸 신우가 대신 낳아주는 거니 제가 신우한테 잘해야 한다는 그 말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신우도 시어머니도 처음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신우가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언니가 저한테 천만 양보해주면 제가 언니한테 우리 애기 봐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어때요? 뭐라고요?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예요? 내가 왜 아가씨 애를 봐줘요? 외숙모가 그럼 조카를 안 봐준다고요? 오빠가 그랬어요. 낳기만 하면 언니가 다 봐줄 거라고. 맞잖아. 오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야, 너는 그걸 왜 여기서 말을 해? 자기야, 그건 있잖아. 미친놈.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네 조카면 네가 봐. 왜 나한테 그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자기 유치원 교사잖아. 그럼 우리 조카도 그 유치원에 가면 자기가 봐주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갓난 애기가 유치원 가니? 진짜 너는 안 되겠다. 이혼하기 싫다고 했니? 그래. 그럼 너는 끝까지 버텨.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아니 이 집구석이랑 빠이빠이 할 테니까. 고맙네. 오늘 아주 큰 거 건져간다. 저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셔라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물벼락이 쏟아졌고 뒤를 돌아보니 설거지할 때 쓰는 대야를 들고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주방에서 물을 받아서 저한테 뿌리셨더라고요. 그 잘난 핸드폰 물 먹었으니 고장났겠지? 라고 하시는데 요즘 이딴 걸로 고장날 핸드폰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왔네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께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집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는데 남편이 따라와서 문 열라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친정에 SOS를 쳤는데요. 그때까진 친정 오빠가 출국하기 전이라서 친정 오빠가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하고 남편과 치고받고 한 모양이었는데 오빠 말로는 남편은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놈이라서 자기 주먹이 아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서까지 갔는데 저희 오빠가 합의할 것도 없고 내 동생 괴롭히는 것들은 자기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남편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쌍방과실로 처리되었어요. 게다가 부부싸움으로 인해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원인이 되어 남편에게 더 책임이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이혼 소송까지 벌이게 되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하여 말로만 듣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는 유책 사유가 없다며 오히려 애도 못 낳는 제가 가정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자기가 수임한 변호사도 그 얘긴 하지 말라고 했는지 상대 측 변호사가 놀라서 남편을 말리는데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승소를 했는데요. 제가 참고 살아온 시간만큼 위자료 청구를 했거든요. 그리하여 집은 제가 갖고 그 밖의 집기들은 남편이 갖게 되었는데 어차피 그 집은 대출금이 많이 남아서 남편 측에서 의외로 포기가 빨랐어요. 사실 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근무하는 유치원이랑 버스로 5곳장이라 좋아하는데 남편은 거리가 좀 있어서 차로도 40분 정도를 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래저래 자기가 갖겠다고 주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그 인간이 바보였죠. 그 집이 이혼 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집을 팔고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차익을 많이 얻었어요. 물론 그만큼 세금을 내야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남자친구랑 한 동네에서 즐겁게 연애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7살이 많지만 제가 불임이라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재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저희 연애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 전에 이 사람한테 그건 고지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가 많이 힘들었겠다며 남편이었던 사람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마음을 다독여줬어요. 그리고 만나면서도 내내 이 사람은 참 가치관과 인성이 훌륭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저한테 잘생긴 외모와 큰 키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같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고 같은 말도 참 예쁘게 해주는 그 사람을 보며 내가 이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몇 달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하게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저랑 이혼하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인간을 저에게 처음 소개해준 사람으로부터 들은 최근 근황은 그야말로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미있었어요. 결국 거짓 자랑을 늘어놓고 살던 신우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평소에도 신우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친구들 덕에 진실이 밝혀진 모양이었어요. 제 차를 거짓 자랑하고 동창회 때 차를 못 가져간 신우가 그걸 무마하려고 샤넬 가방을 무리해서 사서 들고 간 모양이었는데, 그걸 다음날 환불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지금까지 자랑한 고가품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냐고 의심을 사게 된 신우는 둘째 궁지에 몰렸고, 거짓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신우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다시피 한 모양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고모부가 신우보다 더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신우한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무기로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려 했던 신우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까지 뺏겼다고 했는데, 그 애는 신우의 전 시댁에서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람난 것과 상관없이 그 시댁에서는 애만 데려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데, 결국엔 아들도 딸도 모두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쌤통인지. 결국 자기 동생 감싸고 돌던 전 남편은 자기 동생 결혼할 때 해준 빚 갚으며 그저 그렇게 사는 모양이었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신우는 이혼한 마당에도 그렇게 남자를 꼬시려 다닌다고 했어요. 결국엔 정신 못 차린 신우 때문에 그 부모도 전 남편도 뒤치다꺼리하기 바쁜 것 같았는데요. 어쩌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 운명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연애 중이라는 것도 안다고 하던데 어떤 놈을 만나는 거냐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는 언제고요. 아무래도 그놈 때문이라도 저는 더 지금의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 야구르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유치원을 옮겨 다른 곳에서 여전히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불임이라 그런지 저희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제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전처럼 크게 슬프지 않은데, 아마도 더 많은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주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한결 가볍고 더 제 직업에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인 만큼 최선을 다해 제 소명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네요. 가끔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거든요. 어른으로서 또 교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저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매일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